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결혼 1년차 새댁이에요. 저는 요즘 꿈만 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저에겐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 그리고 제 일이라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의 결혼은 주변에서 모두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에 비하면 정말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이런 결혼 성공담을 이야기해 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저희 어릴 적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저는 외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외할아버지와 살기 전엔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할 무렵에 엄마가 퇴근하시는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유일한 가족인 외할아버지 손에 맡겨졌어요. 지금도 이상하게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 또렷해요. 그날은 엄마가 퇴근하고 오면 치킨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어요. 그때 당시 다른 아이들도 비슷하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양념치킨이었거든요. 치킨 먹을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엄마를 기다리는데 저녁 8시가 넘고 9시가 되어가는데도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린 마음에도 기분이 싸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엄마는 받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 배가 고픈 것도 있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경찰 아저씨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혀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시는데 그 순간 멍해져서는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어린 제가 불안을 꾸역꾸역 참으며 시계와 현관문을 계속 번갈아 봤던 그때만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정신을 차렸을 땐 전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외할아버지 집에 가고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라 외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제가 살던 집과는 달라서 당황했어요. 할아버지의 집은 낡은 집은 아니었지만 제가 살았던 집보단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외할아버지는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정말 깔끔한 사람이었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셨고 정말 매너가 좋은 분이셨어요. 부모님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건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할아버지와 함께 입학식에 온 건 저 혼자였으니까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티가 날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예쁜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방을 매서 갔거든요. 그날 할아버지는 다른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부모 없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인지 할아버지는 남들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학교에 보냈어요. 어쩌면 외할머니라도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가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성격이 근검절약하셔서 저희 집엔 새로 사는 물건보다 할아버지가 주워오는 게 많았어요. 또 어찌나 손재주가 좋으신지 웬만한 고장난 물건은 할아버지 손이 닿기만 하면 뚝딱 고쳐지곤 했어요. 하지만 제게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새 것으로 사주셨어요. 계절마다 예쁜 옷을 사서 입히셨고 2달에 한 번은 꼭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를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보다 항상 깔끔하고 세련되게 학교를 다녔죠. 사춘기가 돼서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자 무조건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는 걸 어느 순간 느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어요. 주변 어른들은 무슨 애가 그렇게 공부 욕심이 많냐고 부러워하고 칭찬도 해주셨지만
사실상 제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저는 대학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그 결과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과외 한번 하지 않고도 전교 1, 2등을 다투는 모범생이 되었고 내신에 수능까지 잘 봐서 원하는 S대 법학과를 장학생 자격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순전히 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가 그 좋은 대학을 전액 장학금으로 갔는데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저를 대하셨고 그날은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집이면 지금 난리가 나도 여러 번 난리가 났을 텐데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가장 기쁜 날인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저희 집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렸고 곧이어 맛있는 양념치킨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데 제 배는 분위기 파악도 하지 못한 채 꼬르륵거리는 거 있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너 좋아하는 양념통닭이다. 내가 너 해줄 건 없고 이거나 맛있게 먹어라 하시며 당신은 치킨 한 조각도 드시지 않았어요. 괜히 치킨 무만 열심히 드셨죠. 할아버지도 좀 드세요. 아니야, 난 닭고기 안 좋아해. 난 이 무가 맛있더라. 너 많이 먹어.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가 제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다는 사실을 치킨집 사장님한테 듣게 되었어요. 치킨집 사장님 딸이 사실 저와 1, 2등을 다투었던 라이벌이었거든요. 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희 할아버지는 한껏 들뜬 모습으로 나타나 이렇게 외치셨대요. 우리 손녀가 제일로 좋아하는 양념통닭 토실토실한 놈으로 한 마리 주쇼. 아, 치킨무도 많이 주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날 치킨은 안 좋아하고 치킨무가 맛있다며 그것만 드셨던 할아버지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좋았던 기억도 없는데 이상할 정도로 저는 그 후로 할아버지만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대학에 가까운 자취방으로 떠나는 저를 배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연아, 그동안 할아버지가 못해준 게 많아서 참 미안해. 창피한 일이지만 난 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 근데 넌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는 아이여서 난 더 해줄 게 없었단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웠지만 그만큼 너 혼자 애쓰게 해서 할애비가 미안하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꼭 반듯한 법관이 되거라. 부족한 할애비 밑에서 잘 커져서 고맙다. 저는 그 후로 한순간에 철이 들어버렸어요. 구구절절 할아버지의 진심이 저를 공격해오는데 속수무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 늘 가슴속엔 반듯한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성공해서 외할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연애는 물론이고 남들 다 한다는 캠퍼스 생활도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전에는 성공하겠다고 독만 품고 공부를 했다면 그때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훌륭한 법관이 되겠다는 꿈이 있어 하루하루가 저에겐 알차고 소중했거든요. 저는 장학생 혜택으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할아버지의 바램대로 법관이 되기 위해 지금은 폐지된 사법고시를 준비했었어요. 하지만 공부라면 나름 자신은 있었는데 사법고시는 생각보다 준비가 고되었고 외롭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혼자 자취를 하던 저는 때마침 할아버지 생신도 거의 다가와 그날은 오랜만에 할아버지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평소 할아버지는 늘 저에게 전화로
여기 놀 거 없다. 여기 왔다 갈 시간에 법관 공부나 더 열심히 해. 할애비는 다 괜찮다.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라고 하셔서 그날은 일부러 말도 안 하고 무작정 삼겹살과 소주를 사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보름 전 청소일을 하시는 중 길에서 미끄러져 엉치뼈를 다치셨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저에게 방해가 될까봐 수술을 미루고 계셨어요. 내가 못 살아. 미룰 걸 미뤄야지. 할아버지가 이러는 게 나 도와주는 거 아니고 나 나쁜 소녀 만드는 거야. 너 공부하는데 방해되잖아. 할애비가 도움은 못 되면서 방해가 되면 쓰나. 만약에 내가 할아버지처럼 병원에 입원했는데 할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고 수술 동의서도 못 받아서 수술도 못하고 있으면 할아버지는 어떨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슨 미안할 게 따로 있지. 그거 봐요. 내가 아까 집에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치킨집 사장님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공부고 뭐고 내가 걱정돼서 공부가 됐겠어? 알았어. 그만 혼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 죽겠는데 계속 혼만 내냐? 속상해서 그러지. 그러지 말고 우리 손녀 공부는 잘 돼가냐? 할애비가 내일 또 양념통닭 사주랴? 오랜만에 본 할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지만 저를 오랜만에 봐서인지 연신 허허 웃으시며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땐 늘 할아버지가 과묵하고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정반대로 아이 같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할아버지의 수술은 걱정했던 것보다 예후가 좋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퇴원은 최대한 천천히 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한사코 퇴원을 하신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를 옆에서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병원에 계시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알았어. 생전 고집이라고는 피울 줄 모르나 보다 했더니 지금 보니 지 엄마랑 고집 센 게 반박이구만. 내가 졌어. 알았으니까 넌 얼른 공부하러 가. 할아버지, 약속이에요. 돈 아깝다고 퇴원해서 다시 안 좋아지면 그게 더 비싸. 아셨죠? 저는 신신당부를 하고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을 느꼈고 주택가 골목 원룸에서 자취를 하던 전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서 가면 좀 나을까 하고 핸드폰을 들어 연락처를 받지만 그동안 공부만 한 탓에 사적으로 전화를 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제 뒤를 천천히 따라오던 남자는 제가 갑자기 뛰어가자 자기도 뛰기 시작했고 치안이라는 확신이 든 저는 자취방 위치가 노출될까 두려워 전력 질주하며 동네 파출소를 찾아 뛰어갔어요. 도와주세요. 치안이 쫓아와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순경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파출소 밖을 나가 치안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는 듯 보였어요. 5분쯤 지났을까? 순경은 다시 파출소로 들어왔고 물 한 잔을 저에게 건네며 괜찮다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고맙게도 저희 자취방까지 저를 데려다 줬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늦게 집에 들어갈 때 미리 연락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자취방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했어요. 어찌나 고맙고 든든하던지.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저의 남편이에요. 저는 그 후로 늦은 시간엔 밤길을 다니지 않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가 늘 마음에 걸려서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밤에는 일부러 저희 동네 순찰을 자처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설상가상으로 뭐 집어갈 것도 없는 제 자취방에 도둑이 들었고 놀란 마음에
112에 신고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남편이 저희 집에 출동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남편은 늘 혼자 있는 저를 챙겼고 저를 챙겨주는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며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죠. 남편은 자기도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야말로 물심양면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 무렵 병원에서 퇴원한 할아버지는 저희 반대에도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서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제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여기는 좁고 어수선해서 너 공부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너 살던 대로 가. 그러게 이참에 좀 치우고 살면 좋겠네. 아니, 왜 갑자기 여기로 온다고 난리야. 할애비 수술도 잘 끝났고 진짜 괜찮으니까 할애비 말 들어. 나도 괜찮다니까. 오히려 이젠 따로 살면 할아버지 걱정돼서 공부가 안 돼. 할아버지는 결국 손녀의 고집에 뜻을 굽히셨어요. 할아버지는 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분명 봤어요. 제 앞에서 등을 돌리시면서 살짝 올라가는 할아버지의 입꼬리를요. 저는 그 후 아이러니하게도 공부와 연애를 동시에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남편은 저희 합격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기쁜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앞으로 할아버지에게 호강을 시켜드릴 수 있다는 기쁨은 물론이고 여태껏 저를 챙겨준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마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여자 판사가 되기 위해 연수원에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는데요. 그 무렵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아직 연수원생인 저였지만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가 저희가 연애를 한 지 3년에 접어들고 있을 때였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기에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렸는데 그건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였어요. 반대의 이유는 저희 가정환경이었어요. 부모도 없이 할아버지의 손에 큰 것도 마음에 걸리고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할아버지의 직업도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사법고시에 합격했어도 자라온 환경은 무시 못한다. 난 잘난 며느리보다 그냥 평범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좋아. 그래야 너도 남편으로 대우받는 거야. 처음 남편에게서 반대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제가 가서 시어머니께 잘 보이면 저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뵈러 간 날 그 생각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었죠. 미안해요.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난 사짜 며느리보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많은 안정적인 며느리를 원해요. 또 사돈 직업이 청소부라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난 이 결혼 반대예요. 엄마, 이 사람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직업까지 들면서 반대하는 건 좀 아니죠. 지금은 너도 엄마가 속물 같고 이상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너도 내 마음 알 거야. 아무리 요즘은 장서 갈등이니 뭐니 해도 처가는 있어야지. 안 그래? 네 아버지도 경찰 되고 네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 뒷배가 되줬는데 그런 뒷배는 못 되어도 평범한 처가가 있다는 게 살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니? 저는 시어머니가 처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할 말을 잃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부모가 없기에 그 순간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현대로 힘이 돼줄 수 없는 저희 할아버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저는 제가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연수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제 스스로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나면 제 잘남으로 뭐든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남편은 그날 저에게 자기는 끝까지 어머니를 설득할 테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간 걸 아는 할아버지는 풀이 죽은 제 모습에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당신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손녀 기쁘게 하는 방법인 양념통닭을 사오실 뿐이셨죠.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먹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만 보면 목이 메서 도저히 치킨을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의 이런 마음을 할아버지는 아셨는지 다음 날 당신이 직접 남편을 찾아갔고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간 절대 버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던 집안의 모든 고물을 몽땅 처분하고 오셨는데 그날 무리를 하셔서인지 몸져 눕게 되셨어요. 그렇게 치우라고 할 땐 안 된다고 하더니 혼자 그렇게 무리하면 어떡해.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속 시끄러워서 그거라도 치우면 나을까 했지. 무슨 일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뒤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아마 제가 당신 말을 듣고 마음을 다칠까 우려해 차라리 당신 입을 닫자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SOS를 요청했고 저와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를 반대하는 시어머니도 함께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당신의 남편 말이라면 찍소리를 못 하셨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사람을 그런 잣대로 판단하면 되겠냐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시고 그냥 가볍게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셨대요. 하지만 그날의 충격이 저에겐 컸는지 남편의 그 말에도 선뜻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할아버지는 저에게 네가 뭐가 꿀려서 그래. 가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해. 이 할애비가 네 옆에서 딱 네 편이 돼줄라니까. 라며 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내키지 않은 상견례 아닌 상견례 같은 날이 되었어요. 그래,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오늘은 결혼 그까짓 거 못해도 그날 못한 말 다 하고 오자. 라는 심정으로 가게에 들어갔어요. 식당 안에 들어가니 아직 남편과 남편의 가족은 도착하지 않아서 할아버지와 단 둘이 룸에 앉아 있는데 글쎄 저희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 말과 다르게 잔뜩 긴장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절절해 오는지. 나한테는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면서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떨어? 내가? 할애비 안 떨어. 에이, 잔뜩 긴장했잖아. 얘가 지금 뭐래? 아니야. 거참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네.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이 룸에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미 시어머니의 얼굴은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 결혼은 정말 어렵겠구나 하며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희 할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제 손에 느껴졌어요. 당신 말대로 제 옆에서 제 편이 돼주겠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 손에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족 중 가장 늦게 도착한 시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무슨 이유인지 많이 놀라시는 것 같더니 그 자리에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정말 갑자기 큰 절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작 저희 할아버지도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우리 애만 할 때
경찰 시험 보러 가야 하는데 신분증이랑 수험표 든 봉투 잊어버렸다고 쓰레기 더미에서 찾고 있었잖아요. 아, 그때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깡마른 총각이. 네, 저예요, 어르신. 그날 저 대신 그 많은 쓰레기 다 뒤지시면서 제 거 찾아주시고 시험장 늦는다고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도 주셨잖아요. 그래, 생각나네. 그때 그 총각을 여기서 다 보는구만. 그래, 그때 시험은 어떻게 잘 봤나? 네, 그때 어르신 덕분에 저 그날 시험 무사히 치르고 합격해서 지금 이렇게 경찰밥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됐구먼. 어쩐지 내가 자네 아들 보고 자네 생각이 종종 났어. 경찰이라고 해서 그런가 자꾸 자네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이 참 좁네. 할아버지 말대로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시험을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었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끝까지 해봐야지 사내가 벌써 포기하면 쓰냐고 그날 치운 쓰레기를 몽땅 다시 바닥에 쏟고 수험표가 든 봉투를 찾으셨답니다. 그리고 난 보다시피 청소분에 더러운 걸 치우고 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자네는 더러운 이 세상을 치우는 청소부가 돼주게. 세상이 깨끗해지면 또 얼마나 뿌듯하겠는가. 시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의 그 말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진급할수록 세상의 유혹은 많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그런 유혹을 모두 막아주는 부적과도 같았다고 하셨죠. 그날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보고 배운 게 없을 거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미안하다고요.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도 합격한 저를 누가 마다하겠냐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시부모님은 혼수는 전혀 필요 없다고 그저 연수원만 무사히 마치라고 배려해 주셨고 저는 사법연수원을 나온 다음 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친정엄마라고 오해할 만큼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챙겨주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제 자랑을 쉴 새 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는 혼주석에 홀로 앉으셔서 촉촉한 눈으로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할아버지의 주름들 사이로 환하게 웃던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맡겨져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여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태어나 할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춘기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커서는 그 말을 안 해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기 전 그 말을 꼭 하려고 했는데 아가, 이거 신혼여행 가서 써라 라며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저에게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봉투에 적힌 우리 손녀 결혼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라는 할아버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어떤 폭풍같이 몰아쳐오는 감정에 울컥해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눈물에 마치 도미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 결혼식은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가족 행사가 있으면 할아버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그날의 일을 해프닝처럼 말하곤 해요. 이런 게 추억이고 이런 게 유대관계인 거겠죠. 저는 최근에 새내기 검사가 되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밀려오는 사건의 기록을 읽느라 남편에게 미안할 정도로 신혼의 재미를 느낄 새가 없는데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청소부가 되고 싶어 그 사명감에 서툰 새내기지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실 때면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양념통닭을 사서 오세요. 손주 사위 좋아하는 것도 사오시라고 제가 농담을 할 때면 당신은 오직 저뿐이라고 하시는 못 말리는 저희 할아버지세요. 저는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고 그저 지금처럼 할아버지가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양념통닭을 오래 먹을 수 있길 바라며 결혼 성공담이라고 했는데 막상 적어보니 온통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였네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하고 감사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